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오산세구 이지구의 중 S클래스 에듀파크란 단지입니다. 여기서 무순위 공고가 나왔는데요. 자,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바로 59 C타입이 나왔습니다. 25평이죠. 입주 시기는 2024년 10월, 약 1년하고도 4개월 정도 지난 단지죠. 세대수는 1245세대입니다. 분양가는 3억이에요. 와, 25평인데 3억? 체감상 정말 싸죠? 청약 접수일은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필요 자금은 실거주할 때는 8,500 정도 필요하고요. 전세를 줄 때는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특이사항은 비규제입니다. 그리고 정책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죠. 시세 차익은 약 1억 2천 이상 나고요. 제한 사항은 실거주 의무 없고요. 전매 제한 없고요. 청약 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즉 모든 제약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살펴볼게요. 청약 정보 한번 보고요. 배치도 평명도, 자금 계획하고 시세 차익, 마지막 입지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봐볼게요. 당연히 비규제 지역이죠.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없고요.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분상제 적용 단지라 싸게 나왔어요. 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도에 나왔습니다. 즉 거의 5년 전 분양가죠.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 사후는 26년 1월 9일에 나왔고요. 자, 접수일은 1월 14일 수요일, 당첨 발표일은 그 다음 주인 19일 월요일 날 납니다. 자, 계약 체결은 1월 26일 월요일이죠. 근데 이 1월 26일 날 소요 비용의 10%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월 26일 전까지는 이 소요 비용의 10%는 수중에 꼭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급 대상을 보겠습니다. 59 C타입이죠. 25평이고요. 504동 12층 1호입니다. 중층이고 층은 굉장히 좋네요. 총 소요 비용을 보겠습니다. 분양가가 3억 1,300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자, 그리고 옵션을 볼게요. 발코니 확장 360 정도. 와, 정말 저렴하죠. 시스템 에어컨 4개 들어가는데 540. 5년 전 분양가라 그런지 정말 싸 보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밑으로는 기본 옵션인데 광파 오븐, 냉장고장, 주방, 그리고 드레스룸, 화장대, 붙박이장, 복도식장, 현관 중문, 거실 조명. 자, 요렇게 다. 그래서 모두 다 합친 게 1,826만 원입니다. 즉, 총 소요 비용은 분양가 3억 1,300에 유상 옵션 1,826 다 더하면 3억 3천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근데 보시면 분양가도 10% 계약금이 필요하고요. 유상 옵션도 10%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1월 26일 계약할 때 요 총 소요 비용의 10%약 3,300만 원 정도는 요때 바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3,300만 원은 꼭 당첨이 되시면 계약 전에 요 3천만 원 정도는 꼭 수중에 갖고 계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배치도랑 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무순위 세대는 504동이죠. 504동이 어디 있냐? 자, 좌측 세 번째 행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이 504동은 총 25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25개 층 중에서 12층 1호기 때문에 거의 중간쯤 되죠. 그래서 자, 보시면 중간쯤이 요 정도 되겠죠. 자, 여기를 확대시켜 봤습니다. 자, 확대해 보면 와, 평면도를 잠깐 보시면 타워형이죠. 딱 봐도. 근데 양면 개방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이 두 개로 뚫려 있어요. 딱 봐도 개방감이 정말 좋아 보이죠. 자, 보시면 주창, 거실이 이루는 창은 남동향입니다. 자, 여기가 남동향이죠. 남동향을 확대해서 보면 자, 딱 봐도 단지뷰입니다. 단지뷰가 요 앞에 511동이 보이죠. 여기 511동일 테고 저 멀리 510동도 보이네요. 그래도 중층이다 보니 하늘도 보이고 개방감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거실창으로 뭐가 보이죠? 바로 북동향이에요. 북동향은 바로 512동을 보겠죠. 여기가 보시면 512동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501동도 보이죠. 즉, 여기도 단집입니다. 그래도 중층이다 보니 막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지 공원 뷰도 보이고요. 자, 이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59 C타입은 자, 이렇게 생겼는데 바로 투베이 타워형이죠. 투베이 타워형은 거실 주창으로 같은 베이가 안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안방도 남향인 평면이죠. 그리고 투베이 타워형임에도 정말 좋은 점은 거실이 양면 개방창. 그래서 거실에 뷰가 시원시원하죠. 물론 단지 뷰인 점은 좀 아쉽지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침실 2도 창이 2개입니다. 양면 개방형으로 침실 2 개방감도 정말 좋다는 거. 그리고 복도에도 창이 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평면이죠. 좀 단점을 하나 꼽아 보자면, 자 여기가 주방인데 딱 봐도 주방이 좁아 보이죠. 아마 아일랜드 식탁이 옵션을 추가하면 요렇게 달리겠죠. 그럼에도 주방이 상대적으로 좁아 보입니다. 주방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드레스룸도 좀 작아 보이죠. 25평형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타화형을 감안하더라도 좀 작아 보이는 드레스룸입니다. 단점을 더 꼽아보자면 타워형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복도죠. 한마디로 데드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죽는 공간이 좀 넓어 보여요. 요새 나오는 타워형은 어떻게 짓느냐, 복도를 최대한 줄입니다. 즉 침실이 복도를 여기서 끊어요. 그렇게 되면 침실이 크기가 이 정도로 넓어지겠죠. 그래서 굳이 복도를 왜 이렇게까지 길게 뽑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자, 자금 계획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총 소요 비용은 3억 3,126만 원입니다. 요거를 감안하고 볼게요.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실거주할 때를 보겠습니다. 자, 실거주할 때는 은행 재원 대출과 정책 대출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은행 재원 대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재원 대출은 감정평가액의 70%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혼동하시는 게 분양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특히 신규 입주 단지들은 KB 시세도 없고 보통 분양권 거래인데, 분양권 거래는 올바른 거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즉 은행에서 판단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 받으려는 은행마다 감정평가가 1000에서 2000만 원, 그리고 금액이 큰 데는 5000에서 1억까지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70%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금액에 따라 제가 대출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가 3억 5천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3억 5천에 70%죠. 그러면 2억 4,500이 나옵니다. 이 2억 4,500이 나오려면 연봉이 4,700만 원 정도는 돼야 돼요. 이 4,700만 원 근거는 금리 5%의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요. 만기 3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3억 3,100만 원 이 필요한데, 여기서 2억 4,500을 대출을 받으면 총 8,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감정평가가 4억을 받았을 때 그러면 2억 8천이 대출이 나옵니다. 2억 8천 대출이 나오려면 연봉이 5,400 정도는 나와야 돼요. 즉 총 필요 금액 3억 3,100만 원에서 2억 8천 대출을 빼면 약 5,100만 원이 필요하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얼마나 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산정한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산정한 금액보다 덜 나올 수도,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정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어느 정도 계산이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약 받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계산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책 대출을 보죠. 정책 대출은 감정평가가 아닌 분양가의 70%입니다. 정말 헷갈리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책 대출, 디딤돌과 보금자리는 분양가의 70% 나온다는 점. 자, 디딤돌의 특징은 금리가 더 낮아요. 하지만 대출 한도가 더 적고 반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서 대출이 마지막에 확 줄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금자리로는 디딤돌보다는 대출 한도가 더 높아요. 하지만 금리가 디딤돌보다는 더 높다는 점. 자, 그래서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경우에는 2억이 맥시멈입니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는 대출 금액이 더 나오지만 어차피 분양가의 70%밖에 나오지 않아서 요 분양가 3억 1,300만 원에 70%하면 2억 2천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한도보다는 더 낮은 2억 2천이 어차피 맥시멈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금자리로는 분양가의 70%인 2.2억까지 나옵니다. 디딤돌의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맥시멈 금액하고 똑같죠. 그래서 소요비용 3억 3,100만 원에서 2억 2천을 빼면 약 1억 1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 자, 보시면 은행 재원 대출과 정책 대출 둘 다 좋습니다. 은행 재원 대출은 아마 대출이 많이 나올 거고요. 대신 금리가 5%대 정도로 비싸겠죠. 하지만 정책 대출은 금리가 정말 저렴해요. 2%대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대출이 2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본인 상황에 더 유리한 대출을 잘 저울질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요 정책 대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전세 줄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전세를 주는 선택도 정말 좋아요. 왜냐? 비규제 지역이라 2년 실거주 안 하고 2년만 보유하고 전세 준 채로 그대로 매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실거주하는 것보단 전세를 주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를 주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627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금지됐어요. 이 말이 뭐냐? 분양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보통은 납부하죠. 그런데 그러려면 해당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즉, 올 현금을 갖고 있는 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 시세를 시중보다 낮춰야겠죠. 왜냐? 돈이 있는 세입자도 웬만하면 전세 대출을 받습니다. 왜냐? 전세 대출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자, 요걸 유념하고 전세 시세를 볼게요. 현재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나와 있죠. 보통 전세 거래가를 보면 2억 중후반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2억 7천 정도로 잡았어요. 이것도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층이고 동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2억 7천 정도면 정말 좋은 시세라고 볼 수 있죠. 자, 3억 3천 필요하죠. 여기서 전세 2억 7천을 빼면 6,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즉, 대출을 받을 때나 전세를 줄 때나 비슷하죠. 이제 시세 차익을 봐보겠습니다. 주변 아파트를 보면, 자, 요 두 아파트를 보시면 3억 8천, 여기는 4억 2천. 자, 비슷한데 그러면 요 오산세교 2지구 중흥 S클래스는 얼마냐? 그런데 사실 입지적으로 보면 요 두 아파트보다는 요 중흥 S클래스가 입지가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해당 두 단지보다 더 대단지고요. 요 호가를 보면 중흥 S클래스의 최저 호가가 4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실거래가가 3억 4천에 되어 있지 않느냐? 자, 보시면 3억 4천에 거래된 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모두 분양권 거래입니다. 그리고 입주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올바른 시거래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 양도세 문제 때문이죠. 왜냐하면 2년이 되지 않았으면 양도세가 있어서 보통은 매수자가 이 매도자 양도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3억 4천만 원이라는 이 실거래는 올바른 거래라고 볼 수 없어요. 특히 이 분양권 거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피 거래, 다운 거래 등으로 보통은 그렇게 분양권 거래를 하죠. 그래서 이 3억 4천의 거래를 보고 분양가 대비 차익이 별로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죠. 저는 현재 시세를 4억 5천 정도로 봅니다. 요 아파트들보다는 당연히 비싸고 여기 나와 있는 호가 요 동호수보다는 현재 나온 매물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4억 5천이라고 쳤을 때 소요 비용 3억 3천 대비 1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는 오산세교 2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산세교 2지구는 이렇게 길게 위치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요 2지구 바로 우측이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산대역 구도심이죠. 그래서 요 우측 지도를 보시면 요렇게가 오산세교 2지구죠. 그런데 여기 바로 이 우측이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흥 S클래스는 구도심하고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입지를 보시면 1호선 오산대역하고 자, 딱 봐도 거리가 있죠. 1.8km 거리입니다. 사실 도보로 이용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세담초 배정 약 500m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직선 거리여서 생각보다 멀진 않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보로 살짝 힘들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초등학교 3, 4학년 이후는 충분히 도보로 가능하죠. 그리고 바로 앞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실 중학교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배정은 요 오산중이나 대호중으로 배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호중은 800m, 오산중은 1.3km 거리입니다. 둘 다 도보로 좀 애매한 거리죠. 입지상으로 보면 그래도 오산세교 2지구 내에서
대장 입지는 아니지만 나쁜 입지는 아니다.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된다. 그래서 좋아 보입니다. 특히 분양가가 5년 전 분양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은 1억 이상입니다. 누가 보면 에이 1억 먹자고 여길 왜 들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투자 금액을 보십시오. 3억입니다. 3억을 투자하고 1억을 벌면 약 40%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땐 1억 2천이었기 때문에 40% 수익이에요.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이 40%인데 이건 안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전세도 줄 수 있어요. 전세를 주게 되면 내 돈 6천만 원 들어갑니다. 내 돈 6천만 원 들어갔는데 1억 이상 시세 차익이다? 그럼 시세 차익이 거의 160%죠. 시세 차익이 160%예요. 정말 메리트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5년 전 분양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자금도 적어서 문턱이 정말 낮습니다. 즉 투자용으로도 실거주용으로도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현찰이 적은 무주택자분들이면 무조건 해볼 수 있는 기회라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지 말고 무조건 넣으시길. 사실 기본 경쟁률이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 청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산세교 2지구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구독해 놓으시면 앞으로 이렇게 유용한 청약 정보를 계속 가르쳐 드리니 구독하시고 청약받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